여러분, 귀걸이 하면 여성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부이실 것입니다. 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귀걸이를 전부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남자들이 귀걸이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조선시대 세종 때는 왕의 교지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금과 은은 아주 귀하니 왕가나 사대부를 제외하고는 이 금과 은으로 귀걸이를 하는 것을 금한다 라는 내용이 말이에요. 네, 또한 임진왜란 때는 이런 슬픈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짜 외적을 구분하려면 귀를 살펴보아 귀걸이 구멍을 뚫었던 흔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말이에요. 네, 이 내용은 우리 백성을 외적으로 변모시켜 전공을 확대 과장하려는 관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썼던 수단으로, 그만큼 우리의 선비들 또 우리의 백성들이 모두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역시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금, 은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후 지금부터 진상용, 국내용, 술잔 및 사신 접대용 그릇, 관대, 아녀자들의 뒷꽂이, 사대부 자손들의 귀걸이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 사용을 금한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419년. 가짜 외적이라면 귀를 살펴보아 귀걸이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0년 1597년.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귀걸이를 위해서 귀를 뚫는 것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며, 이는 간기운을 활성화시켜 성치운과 번영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여기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귀걸이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은 단지 이 귀걸이를 액세서리로 멋있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귀걸이를 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한의학적으로는 눈 부분을 말하는 지점입니다. 물론 눈은 간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간은 바로 오행학적으로는 모행을 말하는 곳으로 성취력과 창의력을 말하며 자신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하여 이 부분에 이 귀걸이를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이러한 기운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귀걸이는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 귀걸이 역시 금의 기운, 즉 몸을 보호하는 기운과 은의 기운, 즉 몸을 사하는 기운이 잘 이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 상대적으로 몸집이 있으신 분들은 은으로 귀걸이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또한 몸이 왜소하신 분들은 금으로 귀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간기운에 질환이 있으시던가 간기운이 약하신 분들이시라면 금으로 귀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네, 또 여기서 무슨 타고난 기운에 금오행의 기운이 많아서 금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느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네, 이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고 엉터리 말인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금오행이라는 것은 쇠나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순금으로 귀걸이를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18금 정도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4K의 경우에는 금의 효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맞습니다. 금의 효능을 다 살리시려면 반드시 18K 이상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로, 귀걸이는 귀의 크기에 따라 달리 하십시오. 여러분, 이 귀는 신장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여성기의 기운, 즉 자궁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하여 귀의 크기가 크고 작음, 또 색깔의 상태에 따라 신장의 건강 상태, 여성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귀의 모양이 아이가 자궁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 모양에 따라 건강 혈자리를 구분하고 있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귀가 크고 귓볼이 두꺼우신 분이시라면 은으로 귀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며, 귀가 작으며 귓볼이 얇은 분이시라면 금으로 귀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씀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귀가 크고 두꺼운 사람들을 부처님 귀라고 하여서 큰 명예와 성취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귀가 작더라도 금으로 귀걸이를 하시면 이 부분이 모두 보완이 되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과 은 잘 구분을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귀걸이를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귀걸이에 구멍을 뚫는 것과 뚫지 않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어느 분은 귀걸이에 구멍을 뚫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싫어서 그냥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물론 건강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상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차이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지압이나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의 해당 자리, 즉 귀의 혈자리를 계속 자극하여서 간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굳이 억지로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해야지 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대신 귀를 뚫지 않으실 것이라면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자극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 명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 큰 놈이 널 장사한다 라는 소리 말입니다. 네, 이 말은 간기운이 강한 사람이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며 또한 이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큰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이며 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네, 하여 우리 간이 작은 사람을 소심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바로 이 간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귀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귀걸이는 자주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건강적으로 절대 해롭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네, 제 아무리 좋은 기운을 위해서 귀걸이를 하더라도 이것이 오염되어 있거나 더러워서 염증이 생기거나 또한 세균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오히려 간기운에 병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네, 하여 여러분 반드시 이 귀걸이는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과산화수소 또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혹시 이 귀걸이의 색깔이 변색되었다면 반드시 치약이나 해당 화합물로 이것을 깨끗이 닦아서 원래의 색이 돌아오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잘못 사용되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항상 깨끗이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운을 다 잘 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성분들이 자주 하시는 이 귀걸이를 이용하여 명예운과 성취운을 살리는 수단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운들이 바로 재물운이 될 것이며 또한 이 운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